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용하는 부동산에서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저랑 제 와이프가 런던 외곽에 가지고 있는 작은 플랫이 있는데요. 거기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가 이번에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비 회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우리 집에 산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장기 세입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해서 좀 걱정도 되고요. 정말로 영국에도 리세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면 힘을 내셨으면 하고요. 조만간 또 리세션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2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 JP 모간의 최고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의견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주식 전략가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넘버1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12번이나 최고의 전략가로 선정되어 있는 굉장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칭송받고 있는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2023년 초에 일어나고 있는 랠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은 최고 전략가는 지금 현재 올 전반기에 10% 혹은 그 이상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현재 경제 전반에 걸쳐서 펀더멘탈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펀더멘탈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클래시가 올 수 있다. 즉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기를 시장에서는 지금 리세션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주가에는 리세션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요. 하드 랜딩, 즉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쇼텀 인터레스트 레이트, 즉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올라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와중에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고 또한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콜라노비치가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주식시장에 안겨줬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23년의 경우에는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소비자들의 그 단단함이 무너지고 있다.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콜라노비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들어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는 ISM 서비스입니다. 자, 이 지수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경기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섹터의 PMI 지수가 49.6%로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서비스 섹터의 구매 관리자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첫 번째 예시로 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근거는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자,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보시면요. 12월 달에 1.1% 정도 리테일 세일즈가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포캐스트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테일 산업 쪽도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페드 서베이입니다. 자, 여기도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매니팩처링, 즉 제조 분야의 비즈니스의 전망을 서베이하는 건데요. 2023년 1월 달에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 12월에 비해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플러스가 두 개 보이는데 이거는 가격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제조업 분야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지금 콜라노비치는 계속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그의 베이스 케이스는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한 10%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리세션이 찾아온다라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는 이제 각 기업들의 경영진의 전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테슬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의 수를 많이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구글은 꿈쩍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구글 역시도 12,000명의 직원을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모두 다 리세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역시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보유 비중의 한 10%를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지금 현재 20% 이상까지 증가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정 종목을 골라서 매도하지는 않았고요. 골고루 주식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뭐 50%, 40%, 30% 이상 급등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메가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엔비디아도 30% 이상 급등했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거의 20%, 테슬라도 15% 이상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도 10% 이상 올라갔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의 개수를 다소 감소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 그 결과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회계법상 2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대신 Q2라고 나와 있고요. 논GAAP EPS가 2달러 32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닝의 빚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하지만 매출을 보시면 52.7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플러스 성장을 보이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4억 5천만 달러가 모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서 4억 5천만 달러가 모자랐던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매출을 3개의 분야로, 비즈니스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즈니스란 말을 들으면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엑셀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워드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러면 이 부분은 MS365가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7% 정도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13% 정도 성장을 만들어냈다. 비교적 괜찮은 성적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죠. 자, 이 부분은 18% 정도 작년 대비 성장했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24% 정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more personal computing이 나와 있는데요. 퍼스널 컴퓨팅이 PC잖아요. 자, PC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윈도우잖아요. 따라서 퍼스널 컴퓨팅은 윈도우를 포함하는구나. 자, 그리고 PC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죠. 따라서 게임 비즈니스 엑스박스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무려 19% 정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16% 정도 비즈니스가 감소했다. 따라서 퍼스널 컴퓨팅 쪽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성장이 둔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만 따로 띄어서 보니까요, 27.1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22%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30%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문제였죠.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 정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마이너스 1%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좋지 않은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닝콜에서 좋지 않은 앞으로의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번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저의 성장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 클라우드 비즈니스 애저인데, 애저가 앞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경영진이 해준 거죠. 자, 이번 마지막 분기에서 사실 3개월 동안 애저 비즈니스
뉴스는요,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42%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딱 한 달만 띄어서 따로 살펴보면요, 성장률이 30%에 불과했다는 거죠. 따라서 10월, 11월에 비해서 12월에 성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의 성장을 보면 여기에서 4%에서 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을 안겨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쪽의 비즈니스도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경영진이 귀뜸을 해줬거든요. 따라서 어닝콜을 통해서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이 앞으로 조금 우울하다 이 느낌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조금 실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대표적인 리세션 측정 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굉장히 고가의 수술 로봇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판매하는 고가의 수술 장비가 판매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4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23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센트가 부족했습니다. 자, 레비뉴를 보시면 1.6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7%의 성장을 보이긴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과 맞아떨어지는 수치였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판매하는 수술 로봇 이름이 다빈치거든요. 이 다빈치의 판매 실적을 보시면 369대를 판매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4% 정도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21년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굉장히 우울한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자, 물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외에도 서비스 매출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판매된 누적 개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비스 매출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판매된 다빈치 개수는 7,544개로 늘었습니다. 1년 전에는 6,730개였기 때문에 12% 정도 서비스 매출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 지금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9% 정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50배를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추세가 7%에 그쳤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36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투자 목적은 배터리 셀 공장을 확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헤비듀티 트럭이니까 이제 세미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세미 트럭의 생산 시설을 네바다에 만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테슬라가 직접 발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공식적인 성명서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직원도 3,000명 넘게 이번에 두 가지의 공장 시설을 위해서 뽑게 된다라는 기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공장 시설은 100기가와트짜리 배터리셀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자,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매년 200만 개가 넘어가는 경차용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이 볼륨이니까 대량 생산이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테슬라 세미 트럭을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짓게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저하된다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테슬라는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제 리세션이 끝나게 되겠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생산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배터리 셀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확장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테슬라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네바다 기가팩토리를 확장하면서 연간 200만 개 정도의 추가적인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테슬라가 200만 개나 되는 배터리셀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리튬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리튬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엘버말이라는 기업에서 리튬의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족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엘버말이 화요일날 얘기하기를 굉장히 좀 서플라이가 많이 늘고 있다. 서플라이는 공급이죠. 따라서 지금 리튬 사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신생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공급이 많은 폭으로 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수요의 성장은 더 극심하다.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의견은 에릭 노리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엘버말의 에너지 스토리지 디비전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엘버말이 팟캐스트 예상하기로는요,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은 한 80만 톤 정도가 모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수요의 한 20% 정도는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높게 형성되어 있는 리튬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엘버말이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하면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이렇게 리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엘버말이 전망하기로는 2030년 정도가 되면 리튬의 수요는요, 무려 370만 메트릭 톤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트릭 톤은요, 톤하고 비슷한 겁니다. 1.2를 곱하면 톤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 400만 톤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엘버말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 6만 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수요의 2%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엘버말의 경영진이 경고하기를 2030년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리튬이 모자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엘버말이 제공하고 있는 리튬의 가격은요,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버말은요, 그들의 에비타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2027년 7.2 빌리언에서 8.4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 2022년 엘버말의 에비타 수익은요, 3.4 빌리언에서 3.5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에비타 수익이 2배도 훨씬 더 넘어가는 성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순이익의 성장은 이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버말이 지금 만들어내는 EPS의 수준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2022년 한 주당 엘버말이 만들어낸 순이익은 21달러 6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 2배 아니면 많으면 3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3배 성장하게 되면 2030년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은 6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잡아서 한 2배로 보시면 한 40달러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0달러 정도를 한 주당 만들어낸다면 멀티플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자, 멀티플을 시장의 멀티플 한 20배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엘버말의 2030년 목표 주가는 800달러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엘버말의 주가는 264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누기 264를 하면요, 앞으로 2030년까지 엘버말의 주가는 최소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물론 이제 엘버말의 전망이 맞아 떨어져야 성립되는 그런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하는데요. 아마존에서 이번에 굉장히 획기적인 비즈니스 하나를 런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아마존은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다, 흥분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RxPass라는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RxPass라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요,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RxPass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하는 이유가 이번에 프라임 멤버십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대처하기 위한 아마존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RxPass는요, 아마존 약국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서비스냐? 굉장히 좀 획기적인데요. 일단 $5를 내야 됩니다. 구독 모델이죠. 한 달에 $5를 내게 되면요, 무려 80개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매달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송비까지 포함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5가 질병 하나당 $5냐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은 no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위장병도 앓고 있고 당뇨병도 있고 뭐 치매 증상도 있고 아니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빈혈,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보면요, 자, 이러한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 모두를 $5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런칭되는 RxPass로 커버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알러지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알레르기죠. 각종 알레르기라든지 아네미아는 이제 빈혈이죠. 자, 그리고 각종 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항염증제,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은 항생제죠. 자, 그 밑에 내려오시면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치료제도 제공이 되고요. 데멘티아는 치매입니다. 자, 치매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위장병도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모두 적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키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인구 중에 무려 1억 5천만 명 이상이요, 이번에 런칭되는 RxPass가 제공하는 약을 1개 혹은 그 이상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넓은 시장에 아마존이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한동안 아마존이 이 헬스케어 쪽의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쪽 분야에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주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남아있는 기사는 헤드라인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보고가 되면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의 주가가 현재 4%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텔리아입니다. 자, 인텔리아가 이번에 CT라는 투자기관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45%나 급락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랑 상승 여지를 비교해 봤을 때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 의견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매도 의견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진 에디팅, 유전자 가위 쪽의 플랫폼의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중립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가치는 있는 주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월 2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연휴 마치고 나서 바로 또 처음으로 일하는 날이라서 피곤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푹 쉬시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들을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